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문제를 1초 만에 풀죠. 그런데 이 수학자한테 문제를 가져다 주고 답안지를 받아오는 조수가 너무 느린 겁니다. 조수가 복도를 걸어오는 데만 1분이 걸린다면 아무리 천재 수학자라도 결국 조수를 기다리느라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이 맞닥뜨린 가장 끔찍한 악몽, 메모리 월의 정체입니다. 수학자는 GPU 연산 장치고 조수는 DRAM 메모리인 셈이죠. 오늘은 이 장벽을 깨부수기 위한 30년 반도체 전쟁사와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1. 뺏고 뺏기는 왕자 PC에서 모바일로. 반도체 역사는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시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왕자에 앉는 주인공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990년대 PC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뚱뚱한 CRT 모니터와 본체가 집집마다 보급되던 시절 세상의 왕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바로 두뇌를 만드는 인텔과 기억을 담당하는 일본 기업들이었죠. 당시 일본의 DRAM은 전 세계 시장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들의 시대도 이것 하나에 무너집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합니다. 설계를 잘하는 퀄컴, 그 설계도대로 기가 막히게 찍어내는 TSMC,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저전력 메모리를 만든 삼성전자가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겁니다. PC 시대의 강자였던 일본 반도체는 이 흐름을 타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인텔도 예전만 못한 위상을 갖게 되었죠. AI의 등장 그리고 메모리 월이라는 재앙. 그런데 2020년대 또 한 번 판이 뒤집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 데이터 센터와 AI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 말한 그 천재 수학자 엔비디아의 GPU를 만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연산 속도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내주는 일반적인 DRAM의 속도가 GPU의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메모리 월이라 부릅니다. 데이터가 메모리라는 좁은 골목길에 갇혀서 GPU라는 고속도로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CPU는 일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안 오니까 놀고 있게 되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슈퍼카를 샀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시속 20km로 달리는 꼴이랄까요. 3. 고속도로를 층층이 쌓다 HBM의 탄생. 이 장벽을 부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이에요. 기존 방식 아파트 단지 옆에 커다란 창고 DRAM을 짓고 트럭으로 데이터를 나름. HBM 방식 아파트 DRAM을 8층, 12층으로 높게 쌓은 다음 건물 한복판에 초고속 엘리베이터 TSV, 관통 전등을 수천 개 설치함. 이렇게 만든 HBM을 GPU 바로 옆에 바짝 붙여버립니다. 이제 데이터는 먼 길을 돌아올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GPU로 전달됩니다. 이 기술 하나로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HBM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PC나 스마트폰용 일반 DRAM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건데요. 도대체 HBM과 일반 DRAM 사이에는 어떤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로봇, 즉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 비싸고 뜨거운 HBM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여러분. 앞선 장면에서 우리는 HBM이 AI라는 천재 수학자의 발을 맞춰주는 최고의 조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반도체 시장에 아주 묘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HBM을 많이 만들수록 우리가 쓰는 일반 DRAM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1. HBM의 역설 냉장고를 만드느라 찬장을 못 만든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반도체 공장은 무한정 넓지 않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장비를 가지고 HBM을 만들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PC나 스마트폰용 범용 DRAM을 만들지 결정해야 하죠. 그런데 HBM은 일반 DRAM보다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칩을 층층이 쌓고 구멍을 뚫는 과정 TSV에서 분량도 많이 나고 공정 시간도 훨씬 길어요. 말하자면 똑같은 재료로 일반 찬장 10개를 만들 시간에 최고급 냉장고인 HBM은 단 23개밖에 못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올인하면서 시중에는 일반 DRAM 공급이 팍 줄어드는 구조적 타이트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엉뚱하게도 우리들의 PC 가격이나 서버 유지비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는 HBM의 역설입니다. 2.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 로봇은 배고프다. 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AI는 화면 속에서 텍스트로만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움직이는 몸바디를 갖기 시작했어요. 바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전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GPU와 HBM 조합은 전기를 그야말로 폭식합니다. 콘센트에 꽂아놓고 쓰는 서버라면 상관없지만 배터리로 움직여야 하는 로봇에 이 무거운 시스템을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10분 걷고 배터리 부족으로 쓰러진다. 실제로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고작 1.5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로봇이 하루 종일 일을 하려면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도 똑똑한 와트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는 뜨겁고 비싼 HBM 대신 전력을 아주 적게 소모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LPDDR 저전력, 메모리나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저전력 고대역폭 메모리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빠른 것보다 오래가는 것이 실력인 시대가 온 거죠. 3. 등 뒤에 추격자 중국 CXMT의 거센 압박.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는 사이 등 뒤에서는 무서운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CXMT 창신 메모리입니다. 중국 기술은 한참 멀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CXMT는 이미 16nm급 DDR로 DRAM 생산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1214nm급 기술 정점. 중국 CXMT 16nm급 약 3년 2세대 차이. 3년 차이면 꽤 커 보이죠? 하지만 중국의 무기는 내수 시장 보호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스마트폰, 우리 서버에는 무조건 우리 DRAM을 써라 라고 압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던 거대한 중국 시장의 지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 시장은 중국이 가장 먼저 삼키려 하는 먹잇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HBM은 일반 DRAM의 씨를 말리고 있고 새롭게 등장할 로봇들은 배고프다며 전력 다이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단순히 칩을 더 작게, 더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메모리를 단순히 기억 장치가 아니라 생각하는 장치로 바꿔라. K-반도체의 운명을 바꿀 최후의 필승 전략, 메모리 커스텀과 손흥민 전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중국은 턱 밑까지 쫓아오고 AI 로봇은 전기를 덜 먹는 메모리를 달라고 아우성인 이 상황.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는 과연 어떤 필승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1. 이제 메모리도 생각을 합니다. PIM의 등장. 지금까지 메모리는 시키는 대로 저장만 하는 착한 조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수가 직접 간단한 계산까지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PIM-PROCSS-ING-in- 메모리, 즉 지능형 메모리라고 부르죠. 데이터를 연산 장치 GPU로 보내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직접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말한 메모리 월과 전력 다이어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마법 같은 열쇠인 셈이죠. 2. 시장의 판도를 바꿔라. 샤넬백 전략.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는 분야는 누구나 똑같이 만드는 범용 DRAM 시장입니다. 3만원짜리 동네 가방은 누구나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샤넬백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커스텀 메모리 맞춤형 메모리입니다. 이제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네 AI에 딱 맞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우리 로봇은 전기를 진짜 아껴야 하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 라고 주문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들만을 위한 특수 메모리를 설계해 주는 거죠. 중국이 싼값으로 물량 공세를 펼칠 때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리미엄 메모리로 승부하며 마진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3. K-반도체 필승법.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짜라.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축구팀에 비유해볼까요? 우리 팀에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손흥민죠. 가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메모리는 끝물이야. 우리도 비메모리 설계를 키워야 해. 하지만 이건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 갑자기 수비수만 키우자는 소리와 같습니다. 진짜 전략은 손흥민 메모리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주변의 미드필더와 수비수, 즉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과 설계 팹리스 기업들을 탄탄하게 키워 메모리 중심의 올스타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 HBM이라는 프리미엄 원두를 가장 잘 볶는 전문 점포로 성장. 삼성전자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빅테크 공략.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시대를 지나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느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심장부에 바로 대한민국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비록 메모리 월이라는 장벽이 높고 중국의 추격이 매섭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 초격차와 커스텀 전략만 있다면 반도체 왕자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